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1년 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1년 9월 2일 독일 현지 한인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도착한 서한에 미테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이번 달 설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소녀상을 1년 더 연장하여 내년 9월 28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관할 당국인 베를린시 미테구 도로녹지청이 이번 달 중으로 특별 허가 연장 결정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은성, 김석영 부부가 최초로 세운 동상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14살에서 16살의 모습을 재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녀상의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을 공감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옆에는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인 길, 원자, 옥자 할머니가 직접 쓰신 평화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1000번째를 맞이하며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후 국민모금 등으로 세계 각지에 세워져 일본인이 과거 했던 만행들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코리아 협의회는 미테구청의 소녀상 설치 허가를 받아내었습니다. 1년간 설치한 후 추후에 재심사를 거쳐 설치 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9월 25일 베를린 미테구 거리에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7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돌연 소녀상을 다시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테구는 소녀상 옆에 새겨진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라는 근거를 들어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나 실상은 소녀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에 의한 결과입니다. 당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하는 소녀상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일본의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가진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화상 전화를 통해 직접 미테구에 압박을 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본의 나고야시에서도 소녀상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독일과 일본 사이의 우호관계에 큰 손해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미테구에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소녀상 철거 결정이 떨어지자 일본 정부 인사들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자축하며 소녀상 철거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민관협동의 외교적 노력 효과라는 자만에 빠져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소 기분이 좋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죠. 이 소식이 독일에 전해지자 10월 13일 미테구가 다시 철거 명령을 보류시켰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나친 자만행위가 독일 정치권에 알려지자 철거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소녀상은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 즉 우리나라 정부가 계획하고 설치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이를 일본 정부에서 직접 항의하며 나섰으니 좋게 보였을 리가 없죠. 이 사건으로 독일의 여러 정치인들과 당들이 소녀상의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부부가 소녀상 철거 결정에 반대하며 당국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슈레더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나눔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할머니들을 위로한 뒤에 일본 정부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는 은퇴하였으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활동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에 소속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녹색당과의 연립정권을 이끌어 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였다지만 그가 당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슈레더 부부의 행동에 힘을 입은 3인당, 녹색당, 좌파당 등 독일의 각 정당에서까지 일제히 소녀상 철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지에서는 베를린 시민들이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에 항의하는 집회까지 열리자 이에 부담을 느낀 베를린시가 철거 명령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이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던 독일의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치부를 감추려던 일본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이러한 치부를 더욱더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다른 국가들의 여론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이 보류된 것에 대해 독일 내 사법 절차 등 이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1년 더 연장되었다는 결정이 나오자 일본에서는 이를 막아야 한다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계 동상의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부터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진행한 일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1990년에 발족되어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주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어를 알리고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동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려는 일본과는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연장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작년 10월과 같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